안녕하세요. 현직 기자가 전해주는 글쓰기 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써야 한다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은요, 문학이나 비문학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는 운문과 산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학, 비문학으로 나누는 거는요, 문학성의 여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문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는 거는요, 운율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자, 그러면 문학의 정의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넓은 의미의 문학은요, 과학이나 정치, 법률, 경제 외의 모든 학문을 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의의 문학이라고 얘기하죠. 넓은 의미의 문학이에요. 좁은 의미의 문학은요,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평론 등의 글을 좁은 의미의 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협의의 문학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글 쓴다 그러면 요거를 좁은 의미의 문학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글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비문학은요, 문학이 아닌 글이에요. 뭐 안내문이나 논술문, 그 다음에 건의문 이런 것 등이 되겠죠. 운문과 산문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운문은 운율이 있는 글이죠. 운율은 반복되는 의문이나 글자, 단어, 문장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의문은 쉽게 말해서 자음과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음과 모음. 그래서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이 자음이고요. 모음은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이 모음이에요. 산문은 운율이 없는 글인데요. 일반적인 줄글을 얘기합니다. 시 아니면 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흩어질 산자거든요. 왜 이렇게 산만하지? 라고 할 때 그 산자고요. 그럴 문자예요. 자, 시는요, 일반적으로 연과 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과 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유시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넣은 걸 서정시라고 얘기하죠. 감정을 집어넣은 것을 서정시라고 얘기해요. 산문시는 아까 산문이 줄글이라고 했잖아요. 산문으로 된 시니까 줄글로 된 시예요. 그런데 산문시에도 운율은 있어요. 자, 소설은요, 일반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구성이 되거든요. 5단 구성이죠. 발단에서는 인물이나 그 다음에 사건의 실마리, 그 다음에 시간, 공간이 소개가 됩니다. 전개에서는요, 사건과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개예요. 위기는 사건과 갈등이 심화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절정은 사건과 갈등의 최고조 에 이르죠. 결말에서는 사건과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죠. 수필은요, 따를 숫자에다가 붓필자예요. 그러니까 붓을 따라가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경험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견해, 의견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수필은 그래서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얘기해요. 무형식의 형식. 그러니까 형식이 없는 게 형식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편지나 블로그 글이나 요즘에 SNS에 올리는 글 이런 것들도 수필이라고 보시면 무난할 거예요. 문학의 범위가 되게 넓어졌거든요. 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에세이 같은 거 옛날에 우리 에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도 수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신문에 쓰는 칼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스크가 쓰는 거 말고 편집국장이 쓰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좀 시사 칼럼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칼럼이에요. 칼럼의 정의는요. 신문이나 잡지의 단평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짧게 쓰는 거죠. 한 번 딱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칼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은요.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가기도 하죠. 처음에서는요, 글을 왜 쓰는지 동기를 쓰는 겁니다. 계기,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펼쳐질 내용, 쓸 내용을 갖다가 쓴 게 서론이에요.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설명하고요. 결론에서는 앞에서 쓴 것을 요약하거나 당부하거나 강조하거나 한 번 더 반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전망 같은 거 얘기해주죠. 기사문은요, 크게 르포나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나 그 다음에 인터뷰 칼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칼럼은 기자 수첩이죠. 그거를 데스크가 쓰면은 칼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자 수첩을 잘 쓰는 기자가 글을 잘 쓰는 기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글을 취재를 하고 이제 글을 쓰고 나서 기사를 쓰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을 때 기자 수첩을 씁니다.
네. 인터뷰는 특정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기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인터뷰이 말을 한 사람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일반적인 기사문입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앞에 표제, 가장 큰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부제를 쓰죠. 가장 큰 제목이 표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요즘에는 뭐 세 문장, 네 문장 정도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을 부제라고 얘기해요. 부제. 자, 그 다음에 부제 다음에는 리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리드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전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갖다가 육하원칙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은 그냥 표제 보고 부제 보고 전문까지만 봐도 사건 알 수 있게 뒤에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나 그 다음에 멘트를 좀 집어넣는 거죠. 코멘트를 집어넣는 거죠. 뭐 전문가나 아니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든지 뭐 관계된 사람들의 멘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코멘트는 그냥 유사시에 그러니까 지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르뽀는요. 현장을 가서 보고 그 현장을 스케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되어 있는 거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르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성이 많이 살아나죠. 르뽀 기사는. 그래서 르뽀 기사를 김훈이라고 아시나요? 김훈 작가? 김훈 이분이 원래는 기자셨거든요. 그래서 김훈 기자가 쓴 그런 르뽀를 보면은 한 편의 시처럼 뭐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그런 르뽀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기자들 사이에서는 레전드인 그런 기자셨던 분이 김훈 기자세요. 지금 이제 작가님이시죠. 이분은 뭐 되게 유명한 게 음수율로 넣어가지고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 세 글자, 네 글자로 맞춰서 썼다는 거죠. 기사 전문을.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시나 소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필은 그냥 처음 중간 끝으로 평범하게 쓰시면 됩니다. 평범하게라기보다는 이제 보통의 형식으로 쓰시고요. 형식은 희곡은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막은요. 천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막이라고 얘기하고요. 장은 무대에서 불이 한번 꺼졌다 켜지는 걸 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희곡은요 무대 예술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커요. 시나리오문은 반면에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샵 씬넘버로 구성이 되는데요. 뭐 씬넘버 1 하고서는 뭐 영화 같은 거 찍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까만 거 판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씬넘버 1, 뭐 테이크 1 이렇게 하면서 치잖아요. 그게 이제 씬넘버가 되는 건데 시나리오는 그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시공간의 제약이 희곡보다는 극히 적죠.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평론은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나 뭐 견해를 갖다가 평가를 내리는 것을 평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론도 문학에 들어가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글을 쓸지 생각을 했을 때 이 구성 단계를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앞서서 저희가 주제가 이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대학교 때 저희 소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는 학부에서 이제 그 문학이랑 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써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뚝뚝 끊어지죠. 기사문은 그냥 처음에 얘기할 거 바로바로 전달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가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글들은요. 우리가 독자들을 생각해서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자연스럽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이랑 뭐 그다음에 통일성이랑 응집성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주제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쓴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이런 거죠. 밥 먹기 전에 물 먹는 거. 그 다음에 본식 먹기 전에 뭐 에피타이저 먹는 거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뚝뚝뚝뚝뚝 끊어지는 글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불편하면 독자들은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감수해서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몫이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는요 소백산인데요. 2009년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지울게요. 이게 구름이 아니라요 산이었어요. 밑에 산이 있었고 근데 구름이 오늘 이렇게 운해처럼 이렇게 껴가지고요.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